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세 하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정말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부분에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요. 자,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이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하든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하든 6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죠. 즉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데, 그 자녀가 성년일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부모는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6억을 공제, 5억, 2천만 원, 1,000만 원 공제하는 것은 10년 통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것도 10년 동안에 합산해서 5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결과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 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실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 없으니까요, 과세 표준이 1억일 때 10%면 1,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를 공제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이 4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20%니까 8천만 원 되겠죠? 거기서 1,000만 원 누진공제 빼면은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3단계는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그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 거기에 세율 40%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가 과세 표준이 30억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표가 50억이다 그러면 50억 곱하기 50%니까 25억이 되겠죠. 그 25억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산출세액은 2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게 바로 실무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다음에 거기 누진공제를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면 증여세를 낼까 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다? 여러분 증여세 낼까요? 내는 경우도 있겠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할 적령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모들도 걱정이 많죠.
특히 아들을 둔 부모들은 전셋집이라도 얻어가 되니까 요즘은 얼마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집을 사기도 그렇고 전셋방 얻는데도 상당히 자녀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런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세입자 집에서 그 자녀를 신혼집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부모의 집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녀들에게 집을 빌려주었다면 과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집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공짜로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별도로 살지 않고 부모 집에서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 소유의 집을 공짜로 사용할 경우 자녀는 우리 세법에서는 무상사용 이익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모의 집이 시세입니다. 시세가 13억 이하인 집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는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부모의 집이 시가가 13억이라고 한다면 13억의 집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즉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자녀가 무상 사용할 때 과연 어떻게 세금을 계산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 세법에서는요, 부동산가액의 2%를 연간 사용률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연금 현가계수 3.79079를 곱한 금액이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이 13억이라고 한다면 13억 곱하기 연간 사용률 2%니까 0.02 곱하기 5년간 연금 현가계수가 3.79079를 곱하게 되면 무상사용 이익이 9,856만 54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무상 사용하는데 5년 동안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고요. 1억 원이 되지 않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산된 5년간의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어야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데, 지금 5년 동안의 무상 사용 이익이 9,856만 540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가가 10억 원인 경우도 없겠죠. 거기 시가가 10억 원인 경우 자녀가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은 7,5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 곱하기 사용료율이 2%니까 0.02 곱하기 연가계수입니다. 3.79079를 곱하게 되면 1억 원이 넘지 않고 7,580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정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13억 정도의 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무료로 사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무상사용해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데 과연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부모의 집값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할까? 계산상 약 13억 1,5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의 집이 13억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를 자녀가 공짜로 사용해도 증여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13억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5년 동안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이 넘어가니까 이때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결론 13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주택이 시가 13억짜리를 아들이 무상사용한다면 증여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취득했다면 과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일 부모가요, 아파트 대신에 자녀가 다른 주택을 사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아들이 빌린 돈 가지고 주택을 사게 되면 이건 당연히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빌려왔다는 반드시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이지만은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빌려왔다는 입증 자료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이 원금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는 몇 프로 지급하겠다.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차용증서에 기재한 대로 부모에게 꾸준히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며 반드시 통장 기록으로 잘 남겨두는 것이 입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받아야 할 이자율은 연 4.6%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줬다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4.6%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아들이 자녀가 세법에서 정해진 4.6%보다 낮은 이자를 부모에게 준다면 그 차액만큼은 자녀가 일종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4.6%보다 낮은 이자를 부모에게 주었다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요, 그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그 차액이 이자가 1,0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돈이 있는데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을 넘으려면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으려면 원금이 2억 1,739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된다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돈이 2억 1,739만 원을 넘어서 빌려와야 하는데요. 원금 규모가 2억 1,739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려왔는데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과세 당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는요, 부모는 이를 뭘로 보느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서 27.5%의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았다면 연소득 금액을 우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서 27.5%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겠죠. 그러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비영업대금 이익 받은 이자소득과 또 부모가 무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역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자를 많이 받았다면 부모도 사실은 자녀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3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줬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4.6%에 해당하는 이자는 115만 원으로 연간 총액 1,3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왔으면 3억 곱하기 0.046 하게 되면 1년분 이자는 1,380만 원인데요.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의 이자는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1.4%의 이자만 받는다면은 월 35만 원으로서 연간 이자 소득은 4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억 원 곱하기 0.014 0.014는 1년분 이자가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35만 원이 되겠죠. 원래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한 달에 115만 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35만 원씩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 차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아버지는 1,38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420만 원을 받았다면 그 이자 차액은 960만 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빌려주었다면 1년의 이자가 1,380만 원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1.4%씩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이 1,000만 원이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셈이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아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아버지는 1,38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420만 원만 부과했으니까 결과적으로 960만 원을 이자 소득이 준 겁니다. 그러면 960만 원의 이자 소득 27.5% 하게 되면 소득세는 아버지는 264만 원을 절세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능력이 안 되는 자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도록 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으로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는 담보만 제공했을 뿐 직접 돈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채무자가 돼 은행에 직접 원리금을 갚아야 하니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안 내는 마지막 노하우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전세금을 대주고 주택을 사주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주택을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담보대출을 받는데요. 채무자를 아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아버지고 채무자는 아들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에게 줄 경우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원까지 실무적입니다.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데 세법은요.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인해 자녀가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내고 있으니 그만큼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마찬가지로 4.6%가 됩니다. 부모가 담보 제공으로 인해 자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만약에 3% 이자만 낸다면 그 차액 1.6%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원래 아버지에게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싸게 빌려왔어요. 3% 빌려왔으니까 아들은 은행에다 매월 3%의 연 3% 이자를 지급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 차액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지요.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금리를 3%로 본다면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대출 규모는 약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6억 원 정도. 6억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일 때 1년 동안 이자가 1,000만 원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1,000만 원 나누기 4.6%에서 3%를 뺀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6억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녀로 해서 6억 원까지 돈을 빌려온다면 그리고 빌려온 돈에 대해서 자녀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거래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잘 구별해서 활용한다면 자녀를 도와주면서도 역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세 절세 전략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여세를 절세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모아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